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쉬었나요? 자, 이번에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주계열 이후의 별들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네, 여기서는 아직 구조가 단순해요. 중심에서는 계속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냐, 그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정력각 평형이란 말이 나와요. 네, 주계열 단계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즉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는 그 내부 압력과 중력에 의해 안으로 수축하려는 그 수축이, 중력 수축이 서로 평행한 단계지요. 안정적인. 그래서 별의 사이즈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계열의 질량에 따라 내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다르듯이 아까 질량에 따라 내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 스타일이 달랐잖아요. 같은 핵융합 반응을 하더라도 좀 질량이 작은 별은 PP 반응으로,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은 CNO 순환 반응에 더 우세하게 일으켰지요. 그렇듯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 구조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번 볼게요. 짜잔, 이거를 좀 비교를 할게요. 지금 약간 단순한 비교이긴 한데요. 자, 작은 별, 즉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그다음에 태양 질량의 약 1.5배 이상인 요 큰 별, 작은 별, 큰 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놓았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태양의 광구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쌀알무늬였습니다. 쌀알을 이렇게 흐트려 놓은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게 가끔 라면 물 끓일 때 물이 왜 뽀글뽀글 끓는 그걸 보면 마치 쌀알무늬처럼 보여요. 아마 그 대류에 의해서 물이 보글보글 끓는 그 모양새를 쌀알을 흐트려 놓은 모양으로 처음 그 발견한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내가 만약에 발견했다면 저는 그거를 뽀글뽀글 무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뽀글뽀글 거리는 쌀알 무늬가 발견되는 이유는 자, 여기 바깥에가 대류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 에너지 온도 기울기, 즉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류라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우리 대류라는 말은 대기과학이나 뭐 앞에서도 우리 많이 다뤘었죠. 날씨, 기압 같은 거 다룰 때요. 그쵸? 온도 차이가 크고 그 불균등이 클수록 대류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깊이에 따라 온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구에 보글보글 하면서 이제 쌀알 무늬가 관측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내부는 대류층 내부에서는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복사를 통해 전달이 되네요. 그쵸? 복사를 통해 쭉쭉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태양 질량의 약 1.5배 이상인 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중심에 역시나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핵이 있는데 그 중심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 별은 대류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대류층이 안쪽에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복사층이 이를 감싸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큰 별에서는 우리 쌀알 무늬를 볼 수 있을까요? 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표면으로 갈수록보다 내부에서 대류층이 형성된 걸로 봐서 이 내부의 온도 차이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치요? 자, 그 다음에 태양과 태양 질량의 약 1.5배가 넘는 별 중에서 표면에서 쌀알무늬를 볼 수 있는 것. 네, 표면에 대류층이 있는 태양 질량 정도의 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주계열성에서는 이제 질량에 따라서 작은 별과 큰 별의 그 에너지 전달 양상이 달라지면서 내부 구조가 살짝 다르네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에, 그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 질량의 약 1.5배 이상인 별은 중심에, 대류층, 복사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 보면 주계열 단계 이후의 별의 이제 내부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수능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주계열 단계 이후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끝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질량이 크지 않은 별들은 핵융합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좀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열성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자, 중심에 이미 헬륨으로 된 핵이 생성되어 있겠지요.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중심부는 다시 중력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부 온도가 상승해요. 그러면 이때 발생된 이 열로 그 헬륨액 외곽 부분에 아직 남아있는 잔여 수소, 이거를 수소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수소 껍질에서 남아있는 수소들이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중심이 중력 수축을 하고 그 외곽부의 그 수소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온도를 한번 이제 영혼을 끌어올려 올리면, 만약에 1억 켈빈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거성, 우리 이제 태양도 이제 주계열을 지나면 적색거성 단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돼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중심부에 이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중심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적색거성 단계에서 이제 뭐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백색 외성으로 이제 들 거예요. 하지만 반면 질량이 굉장히 풍부한 큰 별은요, 중심부 온도를 계속 높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핵융합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중심에 철로 된 중심핵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양파 껍질 같은 구조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요걸 볼게요. 네, 지금 중심이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계열 단계를 지날 때는 헬륨핵이었겠지만 적색거성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탄소와 산소의 중심핵을 가진 겁니다. 이게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인 거지요. 그래서 수소 껍질 바깥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헬륨 껍질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렇게 껍질 구조라고 해서 이걸 양파 껍질 구조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핵융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질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복잡한 그 원자 핵의 융합도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껍질 수가 훨씬 더 많아져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규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철까지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양상을 띠죠. 질량에 따라서. 네. 그래서 주계열 이후에 별의 내부 구조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별의 에너지 생성과 내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별의 질량입니다. 그쵸? 별의 질량은 별의 내부 온도에 영향을 주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내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별의 내부 온도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 생성하는 에너지 양이 변하겠죠. 내부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생성하는 에너지량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빠르게 재료를 소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 단계에 그러니까 벗어날 겁니다. 즉 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부 구조도 달라지죠. 또 질량에 따라 별의 진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별의 운명은 짜잔, 진화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 뒤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천문 관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좀 이따 또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